everybody, this is Sophia. 자, 이번 영상에서도 생활영어 영작 연습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제가 작년에 출판했었던 제 책을 같이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치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언제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너무 헷갈린다. 블로그나 뭐 제 유튜브에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제 책에도 정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이렇게 전치사 섹션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156쪽에서 176, 한 20장으로 뭔가 20쪽으로 뭔가 정리가 다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전치사는. 근데 어쨌든 간에 회화를 할 때, 우리가 일상적인 회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이 for를 언제 쓰는지, on을 언제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차라리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뭔가 막 서술하듯 뭐 for는 뭐고 뭐 이렇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장으로 이런 상황에 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렇게 I have good news for you. 널 위한 좋은 소식이 있어.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언제 이럴 때 for를 쓴다. 이렇게 문장으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던 책이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더 드렸고, 이것처럼 당분간은 아마 제가 생활영어 영작 연습 전치사 오늘은 for이고 뭐 다음번에는 in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소개를 좀 드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고 아시는 분들도 한 번 더 리뷰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for로 6개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number 1. 세라는 우리 집에 2주 동안 있을 거야. 여기서는 자, for를 1번에서는 어떤 기간이나 시간을 말할 때 동안, 이런 한국말로 동안을 쓸 때 for를 쓴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문장이거든요. So, 여기서는 주어가 Sarah이죠. Sarah 있을 거야 하니까 미래예요. Sarah will 우리 집에 머무르다. 있다는 stay. Sarah will stay at our house. 2주 동안, 어떤 기간 동안이니까 for 쓰거든요. house for 2 weeks 이렇게. alright. 그래서 이 얼마나 동안, 어떤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제 for를 쓴다는 점. 자, 아마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나는 during을 생각을 했는데 for, during 둘 다 한국말로 따지면 동안이 맞아요. 근데 문장 구조가 좀 다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1번에서는 for를 쓴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Number 2.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널 위한 좋은 소식이 있어. 그러니까 널 위해서 좋은 소식이, 누구를 위하다. 한국말로, 그러니까 오늘 문장 보면 한국말로 우리가 주로 말을 할 때 나오는 문장, 이런 게 나오면 for를 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널 위해 좋은 소식이 있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할 때는 for를 써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널 위한 좋은 소식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일단 내가 있어. 좋은 소식을 이니까 I가 나와야겠죠. I 가지고 있다는 have. I have good news. 는 일단 좋은 소식이 있어요. I have good news. 근데 널 위한 거니까 for you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for이 들어가는 거죠. 자, number 3. 우리는 제인을 위해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계획했어. 이것도 누구누구를 위해 한국말로 위해라는 말을 쓸 때 이제 주로 for이 나온다는 거죠. So, 우리는 계획했어. 이것을 누구를 위해. 요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So, 우리는 계획했어는 plan인데 과거니까 we planned. 우리는 무엇을 플랜했는데? 생일 파티, 서프라이즈 파티니까 하나죠. 하나의 파티를 한 거니까 이제 단수 나와야 돼요. 관사 So we planned a surprise 뭐를? birthday party. 자, 제인을 위해 나왔으니까 또 for 여기서도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Number 4.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해. 공짜로 일하지 않아. 자,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for를 쓸 때 여러 가지 문장, 여러 가지 이유로 for를 쓰지만 이렇게
주로 뭔가 위해를 할 때 쓴다고 했어요. So, 우리는 뭐를 해요? 일해. We work.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위해잖아요. We work for money. 이렇게, 그쵸? We 일하지 않, 다시 똑같이 또 우리겠죠. 우리는 안 하. We don't work for free. 이렇게. So we work for money. We don't work for free. 여기에서 이제 한국말로 했을 때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공짜를 위해서 그냥 공짜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for이 나오고 여기서도 무엇.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for 다음에는 주로 명사, 동명사, 명사 구조 이런 식으로 주로 나와요. 오케이. Number 5. 자, 내가 늦었기 때문에 미안해. 모두를 위해 커피 사왔어. 자, 여기에서는 for이 2번 들어가요. 여기에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가고. 일단 내가 늦어서 미안해. 내가 미안해가 먼저 나와야겠죠. I'm sorry 나왔어요. 왜 미안해?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for being late.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 어떤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for 써요. 근데 그 뒤에는 주로 명사 또는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명사 또는 동명사의 구조가 나온다고 했어요. So 나는 늦은 사실 이거를 이제 이유를 말을 하는 거죠. I'm sorry for being late. 이렇게. 자, 뭐 똑같이 여기다가 내가 어제 어제 너무 까탈스러워서 미안해. 까탈스럽게 굴어서 미안해 하면 I'm sorry for being sensitive 예민하다. 예를 들어서 sensitive 아니면은 for being mean 이런 식으로 어제 그렇게 해서 미안해 했을 때 이렇게 be 하고 ing 동명사니까 하고 이렇게 어떤 형용사 나올 때 어떠한 사실을 얘기를 할 때 어떠한 행동을 설명할 때 또 이렇게 for를 쓴다는 거. I'm sorry for being late. 그래서 모두를 위해 커피를 사왔대요. 여기서는 by를 쓸 수 있지만 get을 많이 쓴다고 했죠. So I got coffee. 모두를 위해 또 나왔어요. So for 넣었죠. For everyone. 이렇게. Alright. 자, number 6. 그녀는 예민한 걸로 알아줘.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이유. 어떤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어떤 사실을 그녀가 예민하다는 그런 사실을 말을 해주는 거죠. 이걸로 얘는 알아줘. 그렇게 했을 땐 그녀니까 she is 알아주다 할 때는 be known이에요. 무엇으로 알려져 있다 할 때는 be known이거든요. So she is known. 무엇으로? 이것으로. 예민한 걸로. 이것도 무엇으로 할 때 이제 for를 또 쓴다는 거. 그쵸? She's known for being 이것도 똑같은 거죠. 위랑 for being 하고 이제 형용사 for being sensitive 이렇게. She's known for being sensitive 이렇게 하면은 얘는 예민한 걸로 알아줘. 얘는 못돼 처먹은 걸로 알아줘 하면 she's known for being mean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so 오늘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니지만 for를 쓸 때 이게 다가 아니지만 주로 대화할 때 for를 쓸 때 이런 이유들이 가장 많이 for를 쓰는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장들로 준비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는 무엇을 위해 어떤 기간을 동안을 쓴다고 한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이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자신들의 your own sentences 자신만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좀 더 전치사 사용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so 오늘도 이만큼 6가지 문장을 만들어 봤고 또 다음번에는 아마 제가 다음번에 가지고 올 그 전치사는 in일 것 같아요. for 다음에 in으로 생활 영어 영작 연습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그때까지 연습 많이 해주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Okay, until next time. Bye.